서울시가 전철 기본요금 인상을 추진하면서 지난해 환승 할인을 도입한 천안시도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환승객들의 전철 기본요금을 천안시가 부담하기 때문인데 연간 10억 원 이상의 세금이 더 들어갈 전망입니다. 아산시 참여자치위원회가 드디어 출범했습니다. 시정 주요 정책의 수립과 집행, 평가 과정에 시민들이 참여하면서 민주적 주민 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종시 인구 4명 중 1명은 아동 청소년인 것에 비해 여전히 소아 의료 인프라는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에 세종시가 이러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서울시가 전철 기본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죠. 지난해 환승 할인을 도입한 천안시도 인상 폭등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환승객들의 전철 기본요금을 천안시가 부담하기 때문인데 연간 10억 원 이상의 세금이 더 들어갈 전망입니다. 손용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4월 전철요금 인상을 검토 중인 서울시. 현재 1,250원인 기본요금을 3,400원 올릴 계획입니다. 8년 동안 요금 조정이 없었죠. 3,400원을 올린다 하더라도 운송 원가에는 턱없이 못 미친다 하는 점을 감안하신다면 사실은 3,400원 정도를 가지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이 상황이 고육지책이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실 수 있을 텐데요. 지난해 3월부터 수도권 전철과 시내버스 간 환승 할인을 시작한 천안시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환승 이용자들의 전철 기본요금을 시가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시행 첫 해인 지난해 9개월여 동안의 환승 이용객은 연인원 약 220만 명으로 천안시는 27억 6,500만 원을 썼습니다. 코로나19 완화로 대중교통 이용객이 늘면서 올해는 연인원 300만 명을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기본요금 인상까지 더해지면 시 부담액은 10억 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 예산은 작년 집행 예산 28억 대비 한 160% 정도 상향해서 40억 원을 책정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만 앞으로 집행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도비 확보도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천안시는 대중교통의 주 이용자가 학생과 직장인 등 서민층이기 때문에 환승 할인을 중단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아산시 참여자치위원회가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시정 주요 정책의 수립과 집행, 평가 과정에 시민들이 참여하면서 민주적 주민 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제1기 아산시 참여자치위원회가 드디어 출범했습니다. 민선 8기 박경기 아산시장의 1호 안건으로 채택된 지 약 7개월 만입니다. 참여자치위원회는 시정 주요 정책의 수립과 집행, 평가 과정에 전문가와 활동가, 공무원, 시민 등이 참여하고 자문과 제안을 통해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위원회는 아산시장을 포함해 모두 217명으로 구성됐으며 분과는 기획조정을 비롯해 문화관광, 항만수산, 행정안전 등 모두 12개로 이뤄졌습니다. 또한 대규모 인허가나 다수민원 등 사안이 발생할 경우 권고안을 도출해낼 수 있는 특별위원회도 구성할 수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 위원회의 절반이 넘는 120명을 일반 시민들로 구성해 기존 전문가 위주의 위원회와 다르게 시민의 목소리를 더 담게 됩니다. 위촉장을 받아든 위원들은 참여자치위원회 출범에 한껏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이런 정책이나 이런 거에 접근할 수가 없는데 일반 시민들에게도 접근할 수 있는 문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큰 기대인 것 같습니다. 박 시장은 시민들이 직접 본인의 삶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참여하고 집행하고 평가할 수 있는 주권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바로 진정한 참여자치라며 참여자치위원회는 참여자치로 구현하는 행복도시 아산의 청사진이자 새로운 지방자치의 롤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행정이 독단적으로 이끄는 것이 아닌 시민이 주도하는 상향식 수의 제도로서
모두의 문제는 모두가 함께 분단하는 합의제적 명제를 실현하는 수구의 민주주의의 새로운 모습입니다. 한편 출범식을 마친 아산시 참여자치위원회는 분과별로 연 2차례 회의와 연 1차례 전체위원회 회의를 갖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세종시의 18세 이하 인구 비중은 전체의 24.8%, 4명 중 1명이 아동 청소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소아 의료 인프라는 여전히 열악하기만 한데요. 올해 이러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사업이 추진된다고 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우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종시 도담동에 있는 세종충남대병원입니다. 지난해 이곳을 찾은 전체 환자 수는 32,860명. 이 중에서 소아 응급진료는 9,864명으로 전체 환자의 30%를 차지했습니다. 소아 환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높은 겁니다. 이곳에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가 설치됩니다. 세종시는 지난해 9월 보건복지부에 소아 응급의료센터 신청서를 제출하고 11월 조건부 승인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오늘 4월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소아과 전문 의료진을 갖추고 어린이 응급 환자의 전문적인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고 세종충남대병원 소아응급의료센터는 8개 병상 규모로 운영되며 의사 6명과 간호사 10명이 근무하게 됩니다. 초기 안정적인 센터 운영을 위해선 세종시의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세종충남대병원이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정 후 경중증 환자 쏠림 영상으로 의료 인력이 이탈 없이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과 진료 환경의 미미한 점을 신속하게 보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심야 시간대 소아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지원 대책 마련도 추진됩니다. 현재 세종시엔 소아 청소년과 의원이 23곳 있지만 저녁 8시 이후에 운영하는 심야병원은 단 4곳에 불과합니다. 이마저도 밤 10시 이전에 모두 문을 닫습니다. 이에 의료기관이 심야병원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나서 야간 운영 시간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지원해 주도록 하는 조례가 현재 시의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심야 시간에 그 병원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인건비라든가 이제 운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병원이 굉장히 어려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공공의 영역인 시에서 그 부분을 메워준다면 그 소아 의료 공백이 조금 더 채워질 수 있지 않을까. 이 두 가지 정책이 현실화되면 소아 진료를 위해 인근 시도로 이동해야 했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 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회를 찾아 세종시법 일부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제출했습니다. 김현옥, 김효숙, 안신일 의원은 6일 홍성국 세종갑 국회의원과 강준현 세종을 국회의원을 잇따라 만나 관련 성명서를 전달하고 개정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아동 청소년 비율이 높은 도시 특성상 올해 만료 예정인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 보정액의 교부기간 연장이 절실하다며 법 개정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주민들의 반대로 진통을 겪고 있는 세종시 친환경 종합타운 조성사업 입지가 올해 상반기 중 결정될 예정입니다. 사업을 추진한 지 5년 만인데 시 계획대로 추진될지 주목됩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 전동면 송성리 일원. 세종시는 지난 2021년 3월 쓰레기 소각장, 일명 친환경 종합타운 입지 후보지로 이곳 7만 2천여 제곱미터를 선정했습니다. 그리고는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1년 안에 최종 입지를 확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2년이 거의 지난 현재까지도 최종 입지 확정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 이런 가운데 세종시가 올해 상반기까지 입지 선정 절차를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친환경 종합타운 설치를 위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간담회, 선진시설 견학 등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올해 상반기 중 폐기물 처리 시설 입지를 결정 고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입지가 결정되면 국내외 선진 사례를 바탕으로 최첨단 시설을 도입해 주민 복합 문화 공간으로 조성하고 폐열 등 재활용을 통한 수익 창출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주민 반발은 여전히 고민입니다. 지난해 최민호 시장이 취임한 뒤 주민들을 만났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유명한 환자들이 나머지 전북면의 3천 이상의 전북면 주민들을 대표합니까? 저희 성동 주민과 전북면 주민은 반대할 것입니다. 세종시도 이러한 분위기를 일식해 주민들과의 소통 행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동의가 소통이 없이 설령 입지가 선정되더라도 그 이후의 절차가 너무 지난하기 때문에 첫 번째 원투에 주민들과 끝까지 소통하겠다. 주민들의 반대가 여전한 상황에서 올해 상반기 중 입지 확정이 가능할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한편 정의당 세종시당과 세종시 친환경 종합타운 건립을 반대하는 북부권 쓰레기 소각장 반대연대 대책위원회가 송성리 폐기물 처리시설 강행 추진과 관련해 세종시를 상대로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세종시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관련 법률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명 폐촉법 제6조와 제9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6조는 공동주택단지 개발 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의무, 9조는 입지 선정 과정에서의 주민 동의를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들은 국민감사 청구를 위해 지난달 청구인 연명부 서명운동을 실시해 시민 505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았습니다. 충남교육청이 올해 학교 급식실 현대화 사업에 188억 원을 투입합니다. 먼저 오븐과 세척기 등 낡은 급식기구를 현대식으로 교체하고 급식실 리모델링과 종사자 휴게 공간 확보를 위한 증개축도 진행합니다. 이 밖에 도내 모든 학교에 급식실 작업 환경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폐암 건강검진도 지원합니다. 천안시가 그동안 서면 위주로 진행했던 대규모 행사의 안전관리 계획 심의를 대면으로 실시합니다. 대상은 순간 최대 관람객이 1,000명 이상이거나 개최 장소가 산 또는 수면, 위험물질을 사용하는 축제 등입니다. 심의에는 관련 부서와 경찰, 소방, 전기 등 유관기관 실무자들이 참석합니다. 시는 오는 28일 열리는 아우네 봉화제부터 적용할 방침입니다. 아산시 탕정면 지중해 마을 주차난 해소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공영 복합 주차타워가 이르면 이달 중 착공될 예정입니다. 올 연말 준공 목표로 주차 공간도 현재보다 2배 이상 늘어나게 됩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 탕정 지중해 마을의 공영 복합 주차타워가 이르면 이달, 늦어도 3월 중 착공됩니다. 주차난이 심해지면서 아산시가 공영 복합 주차타워를 짓기로 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한 지 약 2년 만입니다. 주차시설 건축 비용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조달하고 시가 주차 수익과 임대 수익을 일정 기간 상환하는 공유재산 위탁개발 방식으로 시의 재원 확보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시는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주차타워 시공사 선정에 들어간 상황이라며 선정이 완료되는 대로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4층 규모로 지어지는 주차타워에는 약 156억 원이 투입되며 1층에는 경로당과 근생시설도 들어서게 됩니다. 준공 목표일은 올 연말입니다. 주차타워가 완공되면 현재 80대 수준의 주차 공간이 200대까지 늘어납니다. 시는 주차타워의 주차 공간이 현재보다 2배 이상 많은 만큼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 진행 중 시민 불편이 예상되는 만큼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인근의 주차 공유제 시행을 독려하고 있으며 준공 후에는 주차타워 활성화와 주변 주차 질서를 위한 단속 카메라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천안시가 대기질 개선과 탄소 중립 선도도시 도약을 위해 수소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을 추진합니다.
올해는 80대를 보급할 계획으로 이중 취약계층, 다자녀 가구,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등의 8대를 우선 배정합니다. 보조금은 차량 한 대당 3,250만 원이며 8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상은 지원 신청일 기준 30일 이전부터 연속해 천안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또는 관내 기업, 법인, 단체입니다. 천안시 서북구 보건소 성정건강생활지원센터가 치아관리와 구강질환 예방을 위해 불소용액을 무료로 배부합니다. 불소용액은 매주 수요일 성정건강생활지원센터와 서북구 보건소, 동남구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성정건강생활지원센터는 연령에 따른 구강건강의 중요성과 올바른 칫솔질 등의 구강교육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문화재단이 올해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으로 모두 3억 4천만 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오는 13일 사업 설명회를 갖습니다. 사업 종류는 유아 문화예술교육과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등 6가지입니다. 공모는 2차례로 나눠 진행되며 1차 공모는 이달 28일까지, 2차 공모는 다음 달 10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 설명회는 오는 13일 낮 2시부터 박연문화관 문화강좌실에서 진행됩니다. 세종시 보건소가 오는 9일부터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 사업은 모바일 앱과 스마트워치를 통해 보건소 전문가 팀이 개인별 건강정보 데이터를 파악해 24주 동안 건강상담과 운동지도, 영양관리 등을 비대면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올해 1기 대상자는 예비 대상자를 포함해 모두 130명을 전화 접수로 모집하며 이후 개인별 건강검진을 실시해 대상자 100명을 최종 선정하게 됩니다. 천안시가 오는 24일까지 2022년 4분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접수합니다. 지원 대상은 2022년 4분기 기준 두루누리 사회보험을 지원받은 지역 내 10인 미만 고용 소상공인입니다. 지원 범위는 고용보험, 국민연금 중 두루누리 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자 부담분 20%며 신청은 천안시청과 동남구청 당직실을 방문해 접수하면 됩니다. 아산시가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음식점 좌식 테이블 시설 개선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영업신고 후 6개월이 지난 음식점이며 사업에 선정되면 업소당 최대 10개까지 입식 테이블로 교체해 줍니다. 다만 기존의 동일한 사업을 지원받았던 업소나 주점,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은 오는 24일까지 아산시 위생과로 방문하거나 이메일 또는 팩스로 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의 구인구직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